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유물 소개를 해드릴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도슨트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영어 공부하기 싫다. 한국어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지루하고 재미없어. 영어. 배우면서 어렵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나요? 아, 옛날에 태어났으면 영어 안 배웠을 텐데 라고 말이죠. 아주 옛날 몇백 년 전 사람들은 영어 없이도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말을 배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직접 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 역관이라고 부른답니다. 역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공부해서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통역을 담당했어요. 조선에서는 이 역관들을 길러내기 위한 기관과 역관이 되기 위해 봐야 하는 시험이 있었다고 해요. 역관들은 왕과 신하의 통역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관으로서도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유창한 중국어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최세진이 대표적 사례예요. 그는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외국어 학습서를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역관 홍순원은 명나라에서 태조 이성계의 조상을 잘못 기록한 것을 해결하는 큰 공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역관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었고 정확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영어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공부하듯 역관들에게도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교재가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역관에 대해 알아보고 역관이 공부했던 책에 대해 살펴봐요. 그리고 역관들이 외국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아봅시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가 외교관을 보내듯이 옛날 우리 조상들도 다른 나라에 관리를 보내 외교 업무를 보았어요. 그때 통역을 맡았던 사람들을 역관이라고 해요. 역관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역관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역관은 당시에 중국, 일본, 몽골, 여진 등의 나라 사이의 외교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통역 업무만 맡았던 것은 아니에요. 파견된 나라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 역할도 했답니다. 외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 파악을 위해 역관들이 파견됐어요. 역관들은 여러 국제 무역에 참여했던 상인들이기도 했어요. 조선 정부는 역관들에게 인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이를 통해 역관들은 중국에서 여러 사치품이나 최신 서적을 조선으로 가져와 팔아서 큰 돈을 벌기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던 역관을 만들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여러 기관을 만들었어요. 최초의 제도적인 통번역 교육이 시작된 건 고려 후기인 1276년에 통문관이 설치되면서부터였어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난 뒤에는 더욱 전문화된 기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했답니다. 1393년에는 사역원이 설치되었고요. 1411년에는 승문원이 설치되었어요. 그리고 1682년에는 우어청이 설치되어 3개의 기관이 있었답니다. 이 중에 우어청은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기관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답니다. 우어청은 마치 우리나라의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마을처럼 학생들이 우리말 쓰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어만 쓰도록 한 기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총 100명의 학생이 입학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역 능력이 중요해져서 18세기 말에는 공부하는 학생이 170명이 되었다고 해요. 우어청에는 귀화한 외국인이 선생님으로 있어서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세 개의 기관 중 학생들이 가장 먼저 외국어 교육을 배우는 곳은 바로 사역원이었어요. 사역원에 입학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했어요. 친가와 외가의 4대까지의 조상님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내야 했고요. 보증인에 대한 신상 정보도 내야 했어요. 낸 서류가 통과되면 시험도 봐야 했답니다. 지원한 사람은 사역원 교수 앞에서 읽은 책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사역원의 학생이 될 수 있었어요. 앞서 소개했던 우어청의 학생이 되려면 사역원 학생들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했답니다. 그렇다면 사역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역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부분은 또 다른 도슨트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사역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관직을 받기 위해서 역과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역과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험인 식년시와 특별할 때 열리는 증광시란 시험이 있었어요. 식년시는 3년에 한 번 열렸고 증광시는 국가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열렸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는 때와 같은 특별한 때요. 역과는 총 2단계의 시험으로 진행되었어요. 첫 단계는 조시, 두 번째 단계는 복시라고 불렀답니다.
초시에서 57명을 뽑고 그 중에서 복시에선 19명을 뽑았어요. 두 번째 단계인 복시도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뽑힌 셈입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일본어, 몽골어, 중국어 등이 있었는데 중국어 과목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뽑았어요. 초시를 통과한 57명 중에 무려 45명이 중국어를 택해서 시험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복시에서의 경쟁률도 3.5대 1로 높았답니다. 실력이 우수한 사람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실력이 충분한 사람이 별로 없으면 몇 명 더 뽑을 자리가 있어도 뽑지 않았다고 해요. 시험에 합격하기 쉽지 않았겠죠? 이렇게 역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몇 살이었을까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였어요. 지금의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나이네요. 합격자의 70%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고 20대 후반 합격자를 더하면 전체의 85%를 차지했어요. 1등을 차지한 사람들은 주로 10대 후반이었다고 하니 역관이 되기 위해 얼마나 어린 나이부터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교과서로 영어를 배우듯이 외국어를 잘하는 역관이 되려면 어떤 책을 사용했을까요? 배우는 외국어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노걸대, 박통사, 첫패신어를 소개하려고 해요. 각각의 책으로 어떤 언어를 배웠고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우선 노걸대와 박통사라는 책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어요. 노걸대의 걸대는 중국어를 의미하므로 노걸대는 중국인 정도의 뜻이랍니다. 박통사는 박시성을 가진 역관이라는 뜻이랍니다. 두 책은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책인데요. 중국 원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만든 책이에요. 두 책을 합쳐서 노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조선시대 사역원에서도 기본 교재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나라가 원나라에서 명나라, 청나라로 바뀌면서 언어도 바뀌자 노걸대와 박통사도 바뀐 언어를 반영하여 수정되었어요. 먼저 노걸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노걸대는 모시, 말, 신라, 인삼 등을 팔러 중국으로 가는 고려 상인 3명의 여행기를 담고 있어요. 중국 상인이 왕씨를 만나 같이 여행하고 물건을 팔고 요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서 당시 사회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박통사를 살펴볼게요. 박통사는 노걸대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의 회화를 담고 있어요. 노걸대는 상인들의 여행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통사는 중국인의 일상생활에 조금 더 집중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책 3권 중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첫패신어입니다. 이 책은 일본어 교재로 조선시대 역관이었던 강우성이 쓴 책이랍니다. 책 이름은 새로운 언어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 책을 쓴 강우성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10년간 살다가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첫패신어랍니다. 첫패신어에는 부산 동래 외관에서 조선과 일본의 관리들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과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다녀왔던 일 등을 내용에 담고 있어요. 조선 통신사는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갔다 왔던 외교 사절단이에요. 첫패신어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의 변화에 맞춰 수정되었어요. 이렇게 3권의 책을 비롯한 외국어 학습 교재들은 당시 사회의 모습이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나라가 바뀌며 달라지던 언어에 맞춰 책이 수정되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던 외국어와 우리말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외국어 교재들은 역사적 언어학적 가치가 높답니다. 앞에서는 대표적인 외국어 교재인 노걸대와 박통사, 첫패신어를 소개했지만 조선 후기에 청나라와 만주어를 배울 수 있는 책도 만들어졌어요. 바로 몽어 노걸대와 청어 노걸대랍니다.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어떤 책을 갖고 있을까요? 고려대학교 박물관 마스코트 꾸미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마스코트 꾸미입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가진 외국어 교재 책판을 소개할게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앞서 설명한 몽어 노걸대 책판과 역시 몽골어 교재인 첫패몽어 책판, 그리고 청나라 만주어 교재인 청어 노걸대 책판이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 교재인 첫패신어와 이를 수정한 개수첩패, 중간첩패라는 책판도 박물관에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책판이 무엇일까요? 책판은 사진과 같은 유물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프린터가 없었겠죠?
같은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책판에 먹을 발라 여러 장의 종이에 찍는다면 같은 내용이 적힌 종이가 여러 장 생기겠죠? 이 종이들을 모으면 책이 되는 거랍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박물관 전시실로 가봅시다. 박물관 2층 역사민속 전시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전시실 입구에서 몇 초만 걸어 들어가면 저 멀리 책판이 보인답니다. 두 개의 검은색 책판이 보이시나요? 고려대학교 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책판은 바로 일본어 교재인 개수첩 패시너 책판과 청나라 말 교재인 청어 노골대 책판이랍니다. 그럼 실제로 노걸대 속에 어떤 대화가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설명보다는 실제 대화 내용을 직접 듣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도슨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연기를 준비했답니다. 먼저 살펴볼 대화는 노걸대에 나오는 대화 1번입니다. 흰색 옷은 선생님, 남색 옷은 학생 역할이에요. 대화 1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나면 그 다음 수업은 어떻게 하시는가? 저녁이 되면 스승한테 가서 제비 뽑기를 하여 뽑힌 사람이 책을 외워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나면 스승이 면첩을 한 장 주시고 외우지 못하면 당번인 학생한테 일러서 돌려세워 3번을 때립니다. 제비를 뽑아서 책을 외워 발표한다니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면첩이란 무엇인가? 길고 가느다란 대나무 막대기에 모든 학생 이름을 써서 통에 넣어두고 그날 당직 학생을 시켜 그 속에서 제비를 하나 뽑도록 합니다. 그 제비 뽑힌 사람에게 책을 외우게 하고 할 수 있으면 3번 맞기를 넘어감이라고 적힌 면첩을 주시지요. 만일 다음번에 제비에 걸려서 외우지 못하면 그 면첩을 꺼내어 찢어버립니다. 이번에 못 외웠더라도 저번에 잘했으니 한 번은 봐준다는 말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고려시대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보이죠? 오늘날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숙제검사를 맡을 사람을 공평하게 정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면첩을 많이 모아서 회초리 맞는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노걸대 속에는 이처럼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각 지역의 문화를 설명하고 교류하는 모습도 있답니다. 그럼 이제 대화 2번을 보러 갈까요? 대화 2에는 여러 사람이 나와요. 집주인과 상인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주인 아저씨,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소인은 동경성에 살고 있는데요. 실은 관청에 확실한 도장이 찍힌 통행 증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경거리에 어디쯤에 살고 있어? 동경시내 각북과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각에선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각에서 100보 정도의 거리입니다. 큰 길에서 북쪽의 골목길을 들어가면 길가에 자파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집입니다. 그 가게가 당신네 것이라고요. 남쪽으로 2집을 건너서 술집이 있는데 거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당신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유청보의 술집입니다. 내 이웃인데 내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집이 정말 좁아서 묵게 할 수가 없소이다. 당시 상인들이 묵을 곳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힘들게 숙소를 구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어요. 서로 같은 지역에서 아는 친구를 물어보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네요. 그런데 이 상인들 과연 여기서 하룻밤을 잘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를 마저 들어봅시다. 이런 늦은 시간에 해돋점으로 가는데 어디에서 숙소를 찾으란 말씀이십니까? 나는 여기서 꼭 하룻밤을 묵어야겠습니다. 이 나그네가 어찌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얼마 전 근처 어느 집에서 나그네를 묵게 해줬다가 알고 보니 몽골인 집에서 도망친 노예라 그 집도 같이 처벌을 받았어. 나라에선 낯선 외부인을 재우지 말라고 하고 있어. 아니, 주인 아저씨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별이 안 갑니까? 이 같이 온 옆 사람은 고려 땅에서 온 고려 사람입니다. 훨씬 엄격한 고려 땅의 관문이나 나라의 검사도 통과해서 왔고 실제로 고려의 말을 끌면서 물품 장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못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지 정말로 수상한 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다툼은 그만둡시다. 당신들이 추운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저기 술에 두는 헛간에서 묵어도 되겠소? 그래요. 그럽시다. 우리는 저기 술에 두는 헛간에서 자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아저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 하룻밤 무사히 자고 갈 수 있겠네요. 사실 집주인도 허락을 바로 하기엔 얼마 전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통행 증서가 있어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당시에는 옷차림을 통해 고려인, 중국인, 몽골인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앞선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과 달리 다른 나라로 물건을 사고 팔러 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던 모습을 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노걸대에 나온 두 개의 대화를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역관들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역관 최세진입니다. 그는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공부했다고 해요. 이후 문과시험에 합격하여 중앙에서 관직을 받아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중인이라서 양반 사대부들에게 무시를 받아 일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외교 문서 작성 능력과 중국어 실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고 결국 그는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는 앞에서 나왔던 노걸대와 박통사 같은 외국어 교재들을 한글로 공부할 수 있게 번역했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만 당시 양관 사대부들은 한글을 잘 쓰지 않고 대신 한자를 사용했어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한자로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외국어를 한자로 공부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최세진이 외국어 교재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조선의 역관 홍순원이에요. 그는 중국어 역관으로 활동하며 조선과 명나라를 많이 오갔어요. 그중 한 번은 명나라에 갔다가 기방에서 류씨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요. 류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사 지낼 돈이 없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방에 팔려왔다는 사연을 홍순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연을 들은 홍순원이 류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된답니다. 그의 도움으로 빚을 다 갚은 류씨는 나중에 석성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석성은 명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홍순원이 명나라의 역관으로 갔다가 석성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내 류씨의 이야기를 들은 석성이 홍순원을 도와주게 됩니다. 당시에는 조선과 명나라 사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어요. 명나라에서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잘못 기록한 문제였는데요. 조선이 명나라에 고쳐달라고 200년 동안 부탁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홍순원이 석성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면서 큰 공을 세웠답니다. 홍순원과 석성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조선에 쳐들어오자 홍순원은 명나라에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러 가게 됐는데요. 이때는 석성이 명나라의 병사를 관리하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석성의 도움을 받아 명나라가 조선에 구원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홍순원의 활약 덕분에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 조선이 일본군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역관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험을 통해 뽑혔는지, 어떤 기관에서 역관을 길렀는지 등을 살펴봤어요. 또 외국어를 잘하는 역관이 되기 위해 어떤 책으로 공부했고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는 최세진이나 홍순원과 같은 역관과 관련된 역사 속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과거에 태어났다면 영어 공부는 안 해도 됐겠지만 역관으로 살아야 했다면 어린 나이부터 치열하게 외국어를 공부해야 했겠죠?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한 역관 중에서는 최세진처럼 노걸대와 박통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도 있었고 홍순원처럼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도 있었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위인들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는 이들처럼 끊임없이 노력하여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역사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가 모여서 만들어진답니다. 어때요? 과거에 살았던 역관들의 삶이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건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역관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과거로 간다면 역관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